이제 고구려 수당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위치학상 고구려가 누구와 가장 맞닿아 있습니까? 중국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 영토가 여기까지였으니 위로 중국과 맞닿기가 굉장히 유리한 게 항상 고구려야.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과의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중국하고의 전쟁을. 자, 그때 중국과 치러냈던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자,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영유왕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여 수의 침략에 대비했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수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갖다가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통일이 되고 안정기가 됐으니 보나마나 자기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면 우리나라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니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좋은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 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요하강이 있고 무슨 강이요? 요하강. 요하강 다른 말로 랴오어강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서지방이라고 얘기하고 동쪽을 요동지방.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그려줄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 강의 시간부터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랴오어강을 중심으로 이거 요하강이라고도 얘기하고 랴오어강이라고도 합니다.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할 때 고구려는요. 여기에 있는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를 갖다가 먼저 확보를 하겠다. 요서 지역을 먼저 확보를 해서 여기를 전진기지, 공격기지로 삼아서 쳐들어오는 것도 맞고 나중에는 요동까지도 진출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나라가 뭐 할까요? 아니 이 자식이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왔겠죠? 자, 맨 처음에 쳐들어왔던 게 누구냐면 수문제입니다. 자, 수문제, 수양제 왕이 2명밖에 없어요. 수나라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망한단 말이야. 멸망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수문제가 30만 군대를 갖다가 보냈어요. 이 30만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0만을 보냈는데 우리가 가뿐하게 고구려가 뭐합니까? 쳐냅니다. 막아냈어요. 자,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제가 그 다음에도 또 몇을 보내느냐? 30만을 또 보냅니다. 자, 30만을 또 보냈는데 이 30만도 뭐예요? 가뿐하게 쳐냅니다. 그러니까 수양제가 이번에는 너무 이내 기필코 이번에는 이겨보리라 이러면서 완전 양으로 승부를 해. 110만을 보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10만을 보내는데 이것도 고구려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수양제가 30만 하고도 뭐다? 별동대. 아주 잘 싸우는 사람들로만 골라갖고 30만 별동대를 갖다가 딱 선별해서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싸웠던 전투가 고구려하고 했던 전투가 바로 뭐냐면 고구려하고 했던 전투가 을지문덕 장군이 나가서 큰 승리를 이뤘던 살수대첩이다라는 거죠. 아시죠? 이게 지금 고구려도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전쟁마다 이기는 게 쉽지 않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별동대가 또 온다고 하니 나도 살짝 지쳤는데 그냥 맨투맨으로 붙는 것보다는 뭐 약간 지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살수를 유인해서 다 뭐예요? 뚝을 무너뜨려서 물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물이 덮쳐서 다 이렇게 다이다이 하게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30만 별동대까지 동원을 했는데 여기서 또 져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서도 수나라 안에서도 이제 불만이 폭발합니다.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수나라는요. 수나라 때 가장 큰 업적이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살았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 여러분. 그래서 황하강부터 양쯔강에 이르기 이게 세로로 운하를 뚫는 거야. 지금처럼 무슨 포크레인이나 뭐 기계가 큰 기계가 있어서 쉽게 땅을 파내는 것도 아닌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손으로 파서 강이 지나갈 수 있게 인공의 강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세로로. 그 공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했겠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뭐 한 거야?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완전 데려가고. 근데 다 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내부 안에서 뭐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난 거죠. 백성들이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그 반란 때문에 수나라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나라의 공격은 이렇게 고구려가 열심히 막아주면서 완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수나라하고 싸웠던 거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자, 운하를 뚫어서 즉 물 갖고 장난치다가 물 먹고 죽은 나라가 어디다? 수나라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쓰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정리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수의 뒤를 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지워질까? 아닌데? 자,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당나라. 자, 이 당나라는요. 그렇게 수나라처럼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이 당도